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로스앤젤레스로 가는 A380 여객기의 창 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밤 12시 40분인데 여기는 지금 아침입니다. 1시간 40분 뒤에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하면은 오전 10시가 됩니다. 10시간 40분 걸리는 비행기인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인천공항을 출발했으므로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책 보고 글 쓰고 하다가 이제 창을 여니까 밤이 지나가고 바깥으로는 구름 위로 지금 편안한 흔들리지 않는 비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A380은 이륙할 때 무게가 한 560톤이나 나갑니다. 지금 현재 해발 그러니까 상공 11,700m에서 시속 약 9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무게가 500톤이나 되는 쇳덩어리가 거의 음속 소리의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 거대한 동력은 이 4개의 엔진에서 나온 것이죠. 참 경이롭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경이롭게 느낍니다. 저는 여행을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직업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냥 취미로 하기도 하고 또는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역마살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일정하게 사는데 막 평균수명을 하면 80세까지 사는데 그 인생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방법은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 곱하기 공간이죠. 그 시간대, 거의 비슷한 시간대 속에서 가장 충실하게 살려면 공간을 넓혀야 됩니다. 공간 넓히는 것은 많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태어난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을 타고 바깥 세상을 구경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유목민족들은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하곤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동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이죠. 그 다음 배를 타는 사람들이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력이 만들어지고 자동차가 나오고 드디어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이동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이 이동 수단을 장악하는 나라가 발전을 합니다. 말이 중심일 때는 유목민족, 기만민족이 세계를 석권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요사이는 빠른 비행기를 만드는 미국 같은 나라,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이런 나라가 세계의 1등 국가가 됩니다. 속도를 장악하는 사람, 이동을 많이 하는 민족,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이후에는 섬이 되는 바람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고 수출 입국 정책을 펴고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개방 정책을 펴고 월남에 파병하고 중동 건설 시장에 나아가고 드디어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고 1989년 이후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의 영향으로 그동안 금단의 지역이 되어 있었던 중국, 공산권, 러시아에까지 진출함으로써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권은 노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157개국, 세계에서 4번째입니다. 싱가포르, 스웨덴과 맞먹는 가장 강력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저도 그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행하게도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일성, 김정일 같은 폐쇄적인 골목대장의 통치를 받다가 보니까 여행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양에서 지방으로도, 지방에서 평양으로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국경을 넘는 것은 그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가 되니까 발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에서는 이동을 많이 하는 민족, 몽골, 투르크, 그리고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사람들 또는 일본 같은 사람들이 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어서 해양 국가의 일원이 된, 해양 문화권의 일원이 됐는데, 북한은 대륙 문화권, 전체주의 문화권에 소속돼서 지금도 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A380은 워낙 크다가 보니까 흔들리는 것도 조금 덜 합니다. 한 9시간 날아오는 동안에 시트벨트를 매라는 아나운서가 딱 2번 있었습니다. 아주 편안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창밖으로는 온통 구름만 있어가지고 경치는 볼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알래스카 해안을 따라서 시애틀 쪽으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 가는 이유는 올해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는 기념할 만한 해인데도 국내에서는 시국이 하수상하다가 보니까 정부가 기념목표도 못 만들게 하고 일단 결정했던 것까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 미국에 계시는 교포들이 탄신 기념 행사를 조직을 해가지고 저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중심에 계시는 분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 변호인을 맡아서 유명해진,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쓰신 분이죠. 그분이 선치는 유명한 소설가 김동리 선생입니다. 그 글 쓰는 것을 타고 나서 김평우 선생께서 쓰시는 이 법률관계 글을 보면은, 아, 법률이 이렇게 상식적이구나, 이렇게 쉽구나, 아름답기까지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법률은 기하학과 같다, 수학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이 쓴 수필을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동리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금 자기 실력보다 더 잘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이승만, 박정희 같은 분들이 후세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몫을 후손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실력대로 산다면 지금 말레이시아, 태국 정도로 살아도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 박정희의
자율과 자유의 바탕을 둔 부강병정책, 그리고 이병철, 정주영 선생과 같은 위대한 기업인들, 근검성실한 노동자, 농민, 국민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미국이 또 안보를 책임져주고 한미동맹의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거의 인류 국가 수준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평균 실력보다 더 큰 업적입니다. 그러나 요새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헬조선이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이 조국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든지 또는 정의감이 생기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사조가 확산되니까 그동안에 참 운이 좋았던 이 대한민국이 불운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제 인생을 살 만큼 산 기성세대가 먼저 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모든 세대는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주권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젊은 세대의 인생을 제가 대신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의 인생을 국가가 대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새 국가 책임제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국가가 대신 책임지면 그건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갑니다. 따라서 이런 시국 상황에서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뉴욕을 돌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박정희 일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형은 우익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부인은 북한 간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자신은 부하 손에 죽었습니다. 그 따님은 촛불 혁명이라고 불리는 이런 선동적 분위기 속에서 탄핵당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도 뇌물죄 혐의로 지금 감옥에 가서 주 3, 4회 강행군의 재판을 6개월 동안 받았다가 확실한 증거가 그래도 나오지 않으니까 또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을 연장해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박정희 일가에게 대해서 해야 될 행동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고마움을 모르는 나라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고마움을 안다는 것은 그 표시가 이렇습니다. 우선 화폐에 그 공화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위대한 인물들의 얼굴을 넣어야 됩니다. 동상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기념관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념우표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전기에 넣고 교과서에 넣고 해서 후손들한테 이런 자랑스러운 인물들이 있었다고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아, 우리 역사에 김유신 같은 사람, 김춘추 같은 사람, 세종대왕 이순신이 있었고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이병철 같은 분이 있었구나.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게 바로 교육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후손이 잘 되는 것입니다. 박정희 또한 학생 시절에 나폴레옹을 숭배하고 이순신을 존경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사실은
나폴레옹처럼 근대 국민국가의 기틀을 만들고 이순신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를 부강시킨, 닮아갔습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갔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가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이해하면 21세기형 이승만, 박정희로 성장해가지고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꿈에도 그리는 자유통일 해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8천만 한민족이 독일에 못지않는 초인류 국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를 깎아내리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 못된 지식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이 만든 이 좋은 나라를 우리는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그러는데 헬조선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바깥은 아직도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은 11월 7일입니다. 11월 7일은 무슨 날이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100주년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그 뒤에 세계의 거의 반이 공산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진영이 뭉쳐가지고 동서냉전을 통해서 결국 공산주의를 해체시켰습니다. 공산주의란 재앙으로 약 2억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의 남침으로 약 3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승만 중심으로 버텨냈습니다. 이것이 동서냉전에서 자유진영이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동서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을 몰아내고 북한 동포를 해방해야 동서냉전이 공식적으로 자유진영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안에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들어간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인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일단의 세력이 득세를 해가지고 지금 애국자를 몰아붙이고 애국자를 사냥하는 그런 망국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14일에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입니다. 공산주의 혁명 100주년,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 11월에 같이 있습니다. 한 분의 탄생으로 한민족은 굴종과 가난에서 벗어났습니다. 레닌의 혁명으로 2억이 죽었습니다. 나쁜 이념을 가진 인간과 선의를 가진 한 인간 만들어낸 역사가 이렇게 다릅니다. 한쪽은 피의 역사, 가난의 역사, 한쪽은 발전의 역사, 진보의 역사. 박정희야말로 한국인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사람이죠. 인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굶어 죽지 않을 자유입니다. 굴종하지 않을 자유인 것입니다. 한국인들로부터 가난, 굶주림, 굴종을 회수해가지고 날려버린 게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의 위대성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보면 더 돋보이는데 어떤 사고방식인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보다 이승만, 박정희를 더 미워하는 자들이 한국에서
득세를 하게 되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국민 책임입니다.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지 못하면은 그 국민들은 결국 국민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태평양 동쪽 상공 11,700m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침을 먹고 편안하게 앉아서 저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저 실력보다는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희생, 후손을 위해서 당대를 희생한 우리의 부모님, 삼촌 세대, 그런 분들을 저는 난 괜찮아 세대라고 합니다.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더 공부하고 더 배불리 먹고 더 잘 살아야 한다,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희생된 세대들, 그분들 덕분에 저는 저 실력보다도 지금 더 많이 즐기고 더 많이 여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